많이. 참으셔야 하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한 고행이옵니다. 이 뜸지를 200번에서 300번을 한 끝에 합방을 하면 자궁 속에 내행이 없어져 아들을 포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옵니다. 여기 조선시대 대갓집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은 강수연 누님과 임권택 감독님의 역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김영자 누님까지 나오는 명작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질부의 나이 내일 모레면 30입니다. 돌아가신 형님 슬하의 손이라곤 오직 상규 하나. 저 또한 자식이라곤 상일이 하나뿐이니 양자로 들여보낼 처지도 아니고 보면 이러다 상교태에서 절손되어 종가가 문을 닫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유림의 가문에서 채통 없이 처벌 드릴 수는 없는 일. 어머님, 실은 가문에 털끝만큼도 오점을 남기지 않고 종사를 이을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시바지를 드리는 겁니다. 시바지라면 천한 상것들이 아닌가? 비록 천민일지라도 개 중에는 양반의 피를 받은 여인네도 있다 합니다. 우리는 잠시 그네들의 배를 비는 것뿐입니다. 내일이라도 월계촌 채풍수를 데리고 가서 소문나지 않도록 비밀리에 이행하겠사오니. 채풍수라면 너희 아버님 묘자를 잡아주는 그 사람 아니냐? 그래, 유자상은 어떤 상을 말함인고? 예, 첫째, 눈처리가 갸름하되 그 눈끝이 젖어서는 아니되 거위나 벼룩상으로 폰날이 어떻게 할 것이며 손바닥이 혈색이 붉어야 남달리 어깨가 둥글고 둥이 두텁고 배꼽은 깊을 것이며 엉덩이가 펀펀하고 배가 커야 하며 공의 눈처럼 검은 눈동자가 눈꺼풀에 가리지 않을 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있어도 성씨가 없는 여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어미가 시바지면 딸년 또한 시바지로 살게 마련인데 그 점은 무당과 비슷합죠. 아이고, 그 송아지 좀 잡아요. 송아지. 거기. 아이, 거기서 못 잡아요. 아니 저런 놈의 송아지 보게. 저런 바로 송아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런 보리장머리 없는 게 인연 보게. 내가 오래간만일세. 어느 댁 어느 가문에서 오셨는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옵니다만 생남시에는 논 5마지기 없고 등려시에는 논 2마지기 옵니다. 등절하니. 아들과 딸은 삼신께서 점지해 주시는 것이오라. 꼭 아들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열의 9은 없었던 일이냥 애미가 데리다 양육하오니 그 점은 너무 개념치 마시옵소서. 이놈의 송아지야. 그리고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강수연 누님이 있었습니다. 한눈 팔다 놓쳐. 정말 뱀풀까지 따라가서 겨울 잡았으면 안 들어가? 이놈의 송아지 그냥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버릴까. 이년아, 상견 모시듯이 모시랬잖아. 오목네 집에 살면 당장 끌고 갈게. 아이고, 끌어가래. 쟤깐 놈이 송아지 한 마리 키워봤자 죽 먹을 거 밥 먹겠어? 주둥이 닥쳐. 그나마 입에 푹 치라는 건 송아지 덕분이야. 그렇게 시바지들을 보게 되는데 대감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정해둔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눈여겨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어찌 안 보이는고? 눈여겨둔 아이라 하옵시면 동구 밖에서 송아지를 쫓던 아이인데 그 아이는 이제 17이 옵니다. 봉어리는 이때 만발한 꽃이 아니오라. 봉오리가 있으면 꽃은 피기 마련. 옥녀 좀 데려오라 하시네. 옥녀는 왜? 아마 간택이 되는 모양인데. 그 어린 것한테 무슨 간택? 저 허우채를 고부를 주겠다니. 이런 과분한 대우가 어딨어. 고반이야 세겁을 준다고 해도 우리 옥녀만은 시바지를 안 보낼 거야. 자신도 시바지로 옥녀를 낳았습니다.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옥녀를 시바지로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 필려 옥녀는 시집 보낼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시집 보낼 거야. 아이고, 시바지 딸년을 누가 데리고 가? 애프든 절름발이든 심성 좋은 놈 하나 골라서 우선둬서 살게 좀 될 거 아니야? 험날 나물죽에 소나무 껍데기만 벗겨먹고 사는 집구석에 아니 어떤 실업의 아들 놈이 대릴 사이로 들어와? 어이구 저놈의 주둥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바람일 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결국 옥녀는 시바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바지를 뜻하는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할까? 아파도 참아야지. 연비를 잘 해야 어른이 되고 아들을 많이 낳는 시바지가 되는 거야. 싼 것이라고 기주고 살지 마라. 넌
양반집 종가에 대를 이을 막중한 몸이여. 몸이 튼튼해야 순산이여. 잘 먹어야 한다. 기름진 음식만 달래서 먹어대란 말이여. 엄마 피죽도 못 먹으면서. 네 몸이 아니거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정주지 마라. 그렇게 오밤중에 남들의 눈을 피해 시바지로 가게 되는 옥녀. 그 사람 모욕하고 왔다니까요. 집에서 엄마가 때까지 밀어줬는데 뭐. 이 어른은 노마님이시고 이 어른은 아시마님이시다. 초경은 몇 살에 있었더냐? 올경도 몰라? 14살이요. 꽤나 숙성했구나. 월경이 먹는 날로부터 28시간에서 29시간까지를 잉태의 적기로 삼느니라. 여러 가지 꼭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마님. 하지만 옥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배고파요. 가마를 3번이나 옮겼다면서 하루 종일 흔들려 왔더니 배고파 죽겠다고요. 그리고 이 대갓집 종손에게 부인이 직접 가서 시바지가 왔다는 사실을 전해주는데 사실 종손은 어젯밤 시바지 처녀가 당도했습니다. 왜들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게요? 여보, 모든 것이 정서를 잇는 일이니 상것이라 해서 갈새치 마시고 할머님 분부대로 하셔요. 세상엔 나이 40을 넘기고도 아이를 가진 여자도 많소. 당신 나이 이제 28.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대갓집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옥녀는 지루하게 혼자 있는 나날들이 지속되고 이 집이 네 집인지 알려 하지 말 것이며 눈 있어도 보지 말고 귀 있어도 듣지 말 것이니라. 나오너라. 며칠 뒤 아시마님이 찾아와서는 저 달을 보아라. 보름달을 먹음으로써 달의 정기를 받아들여 아들을 낳는 음력을 보강하는 것인즉 달의 정기를 온몸에 받아들여 깊이 들어 마셔야 하느니라. 합방의 날을 오는 초닷새 묘시로 잡았느니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종손 신상규는 아직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숙부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종사를 이은들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너희놈! 인간이 대를 이어 주상께 제사하면 그 근본에 보답하려 함인데 어찌 이리 부려막심한고? 하지만 종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머니까지 와서 이 못난 놈아, 종사를 있자는 것이지 외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인시옵니다. 어서 합판주를 드십시오. 곧 묘십니다. 자리로 드십시오. 합방의 시각이 옵니다. 어서 거행하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은 합방을 하게 됩니다. 숙부께서 보내신 사슴표입니다. 길을 북돋는 데는 이 이상 더 좋은 약이 없다 하오니 어서 드시지요. 합방 길이 정말 축시라옵니다. 한 번 시작된 합방은 임신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남녀, 거기에 아름다운 옥녀의 모습에 남편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내실의 발길을 끊으신 지 달포를 넘기고 있사옵기에 미심쩍은 바했어 어멈을 채근했더니 그 말이 정녕 사실이냐? 사흘이 멀다고 별채를 차려 드시기에 죽기로 막아싸웠더니 그녀는 밖으로 불러내시곤 하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단 말이냐? 능지 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로되 매로서 대신하는 것이니 다시는 전철을 밟지 말 것이니라. 매우 차라. 시바지는 씨를 위해서만 관계를 맺는 법. 마님은 그녀에게 매질을 하고 단 한 번만 용서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부정 이지암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색이 엄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다고 하셨다. 선비가 내실에 자주 들은 것도 흉이 되는 터인데 우리 신문의 청손인 내가 기색의 대강을 범하다니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교의 조선시대.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 뭔 일이요, 이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헝구렁이가 치마 속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용이나 황구렁이의 꿈은 아들을 낳는 태몽이라 합니다. 아주 좋은 태몽이구려. 노마님 생신이야. 아씨마님께서 고루고루 챙겨주셨다고. 야, 너 우리 아씨마님 눈물 나오게 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날 줄 알아? 아이고 씨바지 주제에 영감생신. 어디다 대고 서방님을 넘봐? 너 남자 본 일 있어? 없지? 뭣도 모르는 게 껴들지 마. 그래 임마. 네가 뭘 한다고. 진짜. 양반집에서 말이지. 그 부부간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예의를 지키는 모양인데 그게 병폐야. 알았어? 며칠 뒤 사대부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그곳에 옥녀가 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완전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두 사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수태하셨사옵니다. 정녀인가? 2개월이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아시마님께서 애태워서 기다리시던 아기님을 포태하셨사오니 참으로 경사이옵니다. 고맙네, 김지부. 집안에는 잔치가 열리고 왜 나와서 이러느냐? 어서 들어가거라. 아유, 입덧이 심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에요. 입 닥치지 못할까? 재수를 상만하면서 입을 뻥끗하다. 얼마 뒤 옥녀의 친정엄마인 필녀가 이곳으로 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녀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아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미의 수발받기를 청하기로 너를 불렀느니라. 100년 종사를 이어줄 귀한 아기님이 자라고 계신즉 인부를 수발함에 있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지니라. 어머니 오셨다. 얼굴 한번 보자. 사실 옥녀가 엄마를 부른 이유는 좋은 것, 맛있는 것도 엄마에게 먹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이런 거 지천으로 깔려 있어. 제사 지내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 한 달에 3번 지내는 때도 있어. 이거 엄마 줄게. 이런 것들 어디서 났냐? 얻었어, 서방님한테. 이 집 종손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고 말하는 딸.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봤던 엄마는 그녀에게 내가 뭐라 그랬냐? 술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정주지 말랬잖아. 아유, 걱정 마. 지금 그분 없어. 나랑 못 만나게 하려고 절로 보냈다고. 마셔라. 아들 난 지 금줄에 붙은 고춧끓이물이요. 임신했으니 이제 목표는 딱 하나.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자, 이건 아들 많이 난 집 식칼을 훔쳐다가 도끼로 만든 놀이개요. 다 아들 많이 나는 방법이니까 늘 귀찮더라도 자고 있어. 잠시 후 작은 악씨가 옥녀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의 금수와 다른 것은 가르치고 배움에 있느니라. 그래서 잉태한 어미는 뱃속에 든 태아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을 태교라 한다. 너는 글을 모르니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맑게 갖도록 해라. 전 못 그리는데요, 마님. 말하지 않았더냐? 너의 그림 솜씨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기쁨과 슬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야. 붙잡아.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시바지의 운명. 그런데 옥녀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는 잠 안 자고 뭐여? 나 꿈 꿨어. 꿈에서 그분 봤어, 엄마. 내가 딸을 낳으면 어쩌냐고 걱정하니까 그분이 딸이면 어떠냐. 귀신이나 밭을 재고 아들 원하는 사람들한테 질렸대. 전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 정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완전히 사랑에 사로잡혀버린 딸. 엄마는 그녀를 타이릅니다. 그분. 말끝마다 그분이야. 솔잎 먹자. 우리는 송충이요. 엄마, 애기가 놀아. 어찌나 세계 천지 깜짝깜짝 놀는다니까요. 집이 거치면 산이라는데 언니 한번 만져보자. 태몽이 헝구려이면
틀림없이 아들이랬어. 한편 아시마님은 마치 자신이 임신한 척 연기를 하고 이거 먹어. 6달째니까 6개요. 필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종손인 신상규가 이곳에 왔습니다. 어머. 나리, 노마님께서 하시면 벼락 떨어지십니다. 잠시 건너가 있게. 내 곧 가리니. 나리. 아이, 건너가 있어, 엄마. 용화사에서 공부하셨다면서요? 용화사? 묘향산이로 금강산이로 두루 돌면서 소일했니라. 소일하면서 무슨 생 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느니라. 저승이 이승만도 못하다는 뜻이 되겠는데 개똥밭만도 못한 저승에 어느 귀신이 가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귀신들은 산 사람 근처를 맴돌면서 제사밥이나 얻어먹는 것이 아닌지.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내 생각 안 했어요? 두 사람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 결단 난다. 감시하는 사람이 많은 시바지, 이것이 걸리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아무리 그렇기로 인부를 범하고 놔두다니 100번 주고 마땅하니라. 인연을 매우 차라. 예. 딸을 대신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은 엄마.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미안하다, 엄마. 아이고 허리야. 내 아무래도 이 허리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겨. 옛날엔 왜 맞았어? 사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딸의 사랑을 말리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1살 되던 나이에 시바지로 나서서 첫 배의 아들을 낳았느니라. 아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 아이가 6살 되던 해던가. 절대로 아이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묵계를 저버리고 찾아갔더니라. 여기야, 여기. 아가! 엄마는 자신의 자식을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천륜. 충청도 부원 땅에서 옥문골로 쫓겨난 지 이태 되던 해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씨바지로 나섰다가 널 남겨 딸을 낳았다는 소문이 돌자 누가 날 데려가야지. 그렇게 된겨. 아이고 아니다 아니야. 왜? 이제 겨우 반쯤 넘은 건데 이건 너무 크구나. 소문 좀 빼. 네. 어깨를 뒤로 조금 제끼고 앉을 때나 설 때나 몸을 무겁게 가져야 하느니라. 몇 달 뒤 마을에선 놀이패가 오고 신명나는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옥녀는 산통을 느낍니다. 별당아이에게 기미가 보이니 너도 산고를 겪는 척해라. 안방마님께서 산귀가 계시다. 어서들 차비하도록 해라. 꿀뚝 뚜껑 열고 아구유문도 열도록 해라. 어서들 서둘러라. 나님, 산고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잎을 쏘매기도 해라. 뭐냐? 힘줘라. 힘줘. 힘줘. 나이가 어려서 산보다 오래 가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로지 딸이 아들을 낳기만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 하늘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라는 거요. 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더욱 걱정하는 것. 산고의 고통은 순간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뒤에 당할 고통에 비해서는. 서방님께 급히 별채로 가서 인부의 배에 옷을 덮어주고 허리띠를 잡히라고 일러라. 네. 잠시 후 신상규는, 아니 아이의 아빠는 이곳으로 옵니다.
번만 더 힘을 줘라. 한 번만 더. 미친다. 나온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이들의 바램대로 문중의 경사여 정과의 영광입니다. 이제야 100년 정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바로 이들이 아이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떠납니다. 약속한 대로 눈 열매지기 땅문 서일세. 여기서부터 500열이 떨어진 산골짜기에 붙은 전다빈 모양인데 거기 가서 없는 듯 묻혀 살게나. 소문나기 전에 오늘 밤 당장 떠나라 하시네. 사누라 몸이 부실할 줄은 아네만 분부가 지엄하시니 어찌하겠나. 자, 어서들 차비하게. 하지만 딸도 역시 이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똑같은 마음. 보고 갈 거야. 나 애기 좀 보고 갈 거야. 데려다 줘. 철딱선이 없는 곳에. 누가 애기 보여주긴 안 돼. 왜 못 봐? 내가 난 새끼인데. 내가 왜 못 봐? 나가라! 네 새끼가! 버벅이한테 말을 보여줄 거야! 내 새끼는 아주 짐승이 아니란 말이야. 나도 꽃이 몸 아프고 슬픔을 울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냐? 육신이 사람 같다고 사람이냐? 사람 대우를 받아야 사람이요.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 때와 똑같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쫓겨나듯이 이곳을 떠나게 되는 옥녀와 필려. 마지막 얼굴인지라 보아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이 집안의 종손 신상규는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이렇게 사랑하는 님을 두고 더욱더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게 1987년도 영화입니다. 와, 강수연 누님은 진짜 이 연기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87년도에 이런 연기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 나이를 먹고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진짜 한국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명작이었습니다. 꼭 더보기를 통해 남겨드린 주소로 영화의 결말을 포함해서 직접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저는 영화중독이었습니다.